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15년 전에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유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21세기 우리 사회는 소유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물건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시대는 끝나고 빌리고 함께 쓰고 다양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그의 예언은 2016년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중했을까요? 그냥 갖다 놓고 모른 척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나가서 고리사채도 그런 고리사채가 어딨어요. 렌탈 계약서도 이제 채권으로 보는 거죠, 재산. 세고장도 보내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자살 직전까지 갔던 분도 많았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무언가를 빌리는 일은 조금 창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 인식과 사회 환경 덕분에 사는 것보다 빌리는 게 현명한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렌털의 시작은 사실 한 기업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IMF로 경기가 침체되고 정수기가 팔리지 않게 되자 가격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렌탈 서비스의 장점을 내세운 건데요. 그 많은 소비자가 몰리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렌털 문화는 정수기나 비데와 같은 가전제품을 시작으로 헬스기구, 자판기뿐만 아니라 면접용 정장을 대여해 주거나 명품 가방, 장신구, 아이들 장난감, 미술품, 심지어 최근에는 강아지와 같은 애완동물까지 그야말로 렌털 전성시대가 됐습니다. 네, 애완동물까지 렌털하는 시대. 살아있는 생명을 빌리고 또 반납하는 게 조금 씁쓸하긴 한데요. 김 기자, 국내 렌탈 시장의 규모 얼마나 됩니까? 네,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렌탈 시장 규모는 26조 원 규모입니다. 주목할 점은 규모 면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에 34%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4년 후인 2020년에는 40조 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은 렌털 서비스. 과연 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취재진은 2년째 렌털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 정승기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정기 점검을 받아 깨끗할 거라고 자신하는 정 씨. 과연 그의 믿음은 지켜질 수 있을까? 먼저 물이 나오는 코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노란 이물질이 드러납니다. 면봉으로 문질러보자. 이런 게 왜 묻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노랗잖아요. 그냥 물 나오는 데가. 반만 닦아도 차이가 나고. 어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수기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얼음을 얼려주는 제빙기는 이미 흠집이 생기고 약간의 녹슨 현상까지 보이는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빙기 연결 부분을 살짝 들자 이물질이 그대로 정수기 내부로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완전 가루가 심각하네요. 최근 이른바 중금속 정수기 사태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부식된 금속 부품과 금속 가루가 확인된 겁니다. 불과 20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정 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가루 나오고 이런 거 같은데 아셨어요, 이런 거? 전혀 몰랐고요. 이거 그냥 물마저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신뢰가 되지는 않네요. 이 물 다시 쓰시긴 좀 꺼려지시겠어요? 이 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제품들 다 믿을만한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정기적인 관리를 받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이거 원래 보실 때 청소 안 해주세요? 이 부분은? 거기 했는데? 아니 되게 더럽게 나왔거든요. 지금 했는데도. 면봉으로 다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 주변이랑 다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전담 관리자까지 정해져 있는 렌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어렵게 오랜 기간 동안 렌털 기기를 관리해왔다는 전직 직원을 만나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명당 관리 계정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한 달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년이 되면 본인 소유가 되는데 그러면 그 회원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1인당 관리 계정들이 많으니까 점검이 안 되는 부분도 많죠. 즉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사를 하면 기초 차용을 해줘요, 필터를. 만약에 100개를 해줬다 그러면 100개를 항상 채워놔야 돼요. 필터가 차용분하고 반환하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남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필터 교환이 제대로 고객집이 안 됐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일할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즉 회사는 정수기 관리 직원이 입사를 하면 기본 수량의 필터를 제공합니다. 직원들은 고객 정수기에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이 사실을 보고하고 새로운 필터를 회사로부터 다시 제공받는데요.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고객용 정수기에 필터를 교체해주지 않은 채 허위복으로 받은 새 필터를 시중에 유통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수기 필터가 거래된다는 서울 시내 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국내 유명 정수기 필터들이 판매대 위에 잔뜩 쌓여 있는데요. 필터를 팔고 싶다고 말하자 상점 주인은 곧바로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렌털업체 직원들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뭐 떠나서가지고 차로도 가져오고 뭐 허리를 싣고 아까 전부터 내야 먹었어. 수명하고 그냥 잠깐 떠돌린 거고 전문적으로 훔치려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몇 트럭씩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이라면 공공연하게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직원들도 문제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책임을 관리 직원들에게만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근본적으로 렌털 회원 관리보다 판매에 관심을 쏟는 업체 자체의 분위기가 직원들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는 일단은 판매를 많이 해야 계정이 늘어나야 회사가 크니까 일단 그 점검하는 조직에서도 그 렌탈을 많이 뽑아야 돼요. 그러다 지금은 더 심해요. 굉장히 심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출 압박에 못 이겨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다 손해를 떠안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가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수기 업체에 입사한 이 씨 역시 이런 경우였는데요. 솔직히 원데이 원오다를 원했어요. 이제 아침 오전에 회의를 하게 돼요. 분위기를 일단은 우리 조성을 해요. 그러려면 당장 때려치워라 뭐 이런 식으로 욕도 간혹 섞어서 하시고. 매출 압박 끝에 본인과 지인 명의로 렌탈 제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단 이 씨. 어느새 쌓인 월 렌털비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은 물론 고리 대금업체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의 제품이 무료로 지원되니까 그걸 갚기 위해서 그 다음 달에 또 더 많이 해야 돼요. 20개를 해야 되고 30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빚이 1억이 넘어요. 이제 렌털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시는 관심조차 갖고 싶지 않다는 이 씨. 관리 직원들이 매출 압박과 렌털 기기의 관리 책임 사이에서 하루하루 고통을 겪는 사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지희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또 오광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샵 002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박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이 렌탈 서비스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 뭘까요?
렌털 시장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거나 불안정할 때 성장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렌털 시장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IMF 외환 위기 시절이었습니다. 예.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이 필요 제품들을 당장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 나누어 내지만 뭐 제품이나 서비스는 또 100% 온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커다란 매력, 그리고 뭐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관리나 교체, 폐기에 대한 문제도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이런 렌털 시장의 인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어떤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렌털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제품을 구매하면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왔었는데요. 지금 젊은 소비자들은 굳이 그것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가? 단기간 동안 내가 그 제품을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또 바로 폐기하고 또 그 다음 제품을 쓰는 그런 개념으로 가치관이 옮겨가면서 렌탈 시장이 급증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나오신 뭐 오 변호사님도 그렇고 박 교수님도 그렇고 렌탈 뭐 사용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렌털 서비스를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렌털 서비스의 구조, 뭐 허와 실, 뭐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한 몇 년 정도 유명 기업의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뭐 저도 일반 소비자이기 때문에 여러 소비자들이 경험하시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연장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 렌탈 서비스를 해지하고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광균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던 사무실에서는 고성능의 고가의 사무용 복합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종이 사무를 거의 없앴기 때문에 직접 저렴한 복합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김 기자? 네, 어때요? 저는 정수기를 한 대 쓰고 있는데 한 월 2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관리를 정말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계속 쓰는 게 맞는지 좀 의심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화면을 보고 나니까 관리보다는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더구나 소비자에게 쓰일 필터가 시장에도 거래된다는 것도 충격적인데요. 박 교수님, 결국 모든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리 렌탈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인적 자원을 통해서 제공되죠. 최상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부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의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실적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이 미완성된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바로 서비스 환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고요. 예.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서비스의 어떤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네, 그 앞서 보신 영상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들을 좀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그 해당 렌탈 업체로부터 저희가 취재 이후에 해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속 직원이 같은 명의로 허위 렌탈 계약을 다수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르지 못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업체 측은 판매인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따른 일로 비슷한 일이 벌어져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렌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제가 들고 나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예, 이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AS나 필터 교체가 2회 이상 지연되며 위약금 없이 소비자가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업체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연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변호사께서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계약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우리는 렌털 때문에 3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는 박정미 씨를 만났습니다. 2012년 3년 약정의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한 박 씨. 하지만 바로 다음에 갑작스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1년 정도를 냈던 것 같고요. 1년이 이후 지나가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렌탈료 정도를 못 내는 정도로 됐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3시간씩 식당 근무도 해보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간간히 렌털 업체에서 미납에 대한 안내를 해왔지만 당시 박 씨에겐 이를 챙길 여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 박 씨는 한 통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상담원이 하는 말씀이 3개월 정도까지는 미납에 관한 통보만 한대요.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면 거기서 통보가 가고 우편물도 발송을 한다고 해요. 즉 박 씨의 동의 없이 미납된 렌털료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박 씨가 렌탈회사와 맺은 렌탈 계약 조항 내용입니다. 제14조 채권 추심 2관에 따르면 렌털료를 연체할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신용정보업체로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터질 때까지 박 씨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기사님이 와서 설치해주고 이거는 설치에 관련된 인수증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사인을 하지 뒤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중간에 그 신용정보회사로 본인 어머님의 정보가 다 넘어갔죠. 넘어간 거예요? 네. 이후부터 시도 때도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돈을 갚으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도 3번씩 독촉 문자가 오고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협박성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단 렌털 서비스를 해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선 밀린 요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의무 사용 기간을 어긴 만큼 위약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돈마저 없어 잠시 서비스를 중지시키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오로지 돈을 갚으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 씨와 렌털 업체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간 2년 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미납 렌털료는 130여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렌털료 미납과 동시에 점검 서비스도 중지돼 정수기는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지만 그 책임마저 박 씨에게 넘어간 겁니다. 렌탈이 빌리는 거잖아요. 사용료잖아요. 갖다 놓고 그냥 방치해서 그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일단 회수 조치를 해놓고 나서 미납금액을 받아야 되는 게 오히려 상도라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는 그냥 갖다 놓고 계속 시간만 지나면 정말 고리사채도 그런 고리사채가 어딨어요. 결국 박정미 씨는 지난 7월 정수기를 업체에 반납하고 앞으로 약 4년 동안 매달 3만 원씩 신용정보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건 정말 대기업의 횡포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렌탈 서비스 잘 이용 안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해요.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최근 각광받는 소비 패턴으로 일정 기간 물건을 빌려주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렌털, 2번 대출, 3번 공동구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받을 것만 챙기는 렌탈 업체, 놀부심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 네. 렌털료를 미납하게 되면은 그 신용정보회사로 자기 그 채권이 넘어간다는 게 참 놀라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요. 다음 서류 한 장 함께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지금 이제 곧 보시게 될 텐데요. 시중 유명 정수기 렌탈 업체의 계약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렌털료를 연체할 경우에 별도의 고객 동의 없이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렌털 업체의 계약서도 비슷했고요. 아마 처음 알게 된 소비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취재 결과 이 조항에 따라서 렌탈료 미납을 이유로 신용정보회사에 넘어간 채권은 무려 51만 건, 액수는 1,998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용정보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기간별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하로 연체된 채권, 그것이 156억 원이나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달만 연체가 돼도 개인정보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렌탈료 미납의 무서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약정 좀 불공평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소비자의 동의 없이 채권 추심 업체로 이관하겠다는 약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휴대전화 요금 같은 것을 장기간 연체하면 채권 추심 업체로 이관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다만 소비자도 그 실수로 대금을 한두 번 정도는 연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소비자가 단 한 번이라도 대금을 연체하면 곧바로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채권 추심 업체로 이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법정에 나가서 다투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권 추심 업체로 이관시킨다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 계약서 내용만이라도 우리 소비자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약관법을 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의무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업자가 이러한 그 설명 의무가 중요한 내용에만 한한다는 것을 악용하게 된다면 소비자로서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업체 유리한 쪽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렌털 업체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 소비자에게 잘못이 있어서 해약을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계약서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과는 분명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에게 이렇게 불리한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일까?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 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를 좀 보시면 세 분 혹시 좀 멀긴 한데 글자를 좀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혀 못 읽겠는데. 네. 너무나 네. 작게 보입니다. 뭐 가까이서 본다고 해도 아주 정말 열심히 보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인데요. 이런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약서의 글자 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져온 이 계약서의 크기 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물론 공정위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글자를 작게 써놓는다면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렇게 소비자들은 신용정보회사까지 동원해서 의무를 강요하면서 정작 업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밝혀내기조차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거 좀 소비자한테 많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렌탈 시장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면서도 판매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계약서 자체도 보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로 쓰여 있고요. 전문가들이 봐도 정말 일반 소비자들이 이걸 알고 서명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글자 크기의 사례가 등장을 했지만 정말 이게 글자 크기가 커진다라고 해도 실제 소비자들이 이 많은 약관을 다 읽고 사인을 할 수 있을까, 서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리 계약서 조항을 또 규제하고 또 소비자 관점에서 좀 쉽게 바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더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시키는 계약서를 업체들이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렌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계약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렌탈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일부 공급자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주도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소비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그 힘의 균형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서로 선택을 받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어떤 시장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도움을 많이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기자, 네. 만약에 소비자들이 좀 여러 가지 억울한 이유로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 됩니까?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소비자원을 거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먼저 소비자원에 피해 접수를 한 뒤에 업체와 분쟁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업체와 소비자 간의 합의가 되게 된다면 그대로 끝이 나게 되고요.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소소한 일상의 문제, 작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야 하다 보니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박 교수님, 그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렌탈 서비스가 활발한가요? 사실 미국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렌털 시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방문 관리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렌탈 서비스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높은 인건비를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의 정수기 렌탈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가의 제품을 대체할 만한 저가의 우월한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생수병 시장이 아주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미국의 렌털 시장은 사람이 오가지 않아도 되는 단순 제품 렌털 위주의 시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필요에 의한 가구나 의류, 자동차 렌탈 외에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형, 관리형 장기 렌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리스의 경우만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서비스 센터로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오히려 이런 관리형 렌털 시장은 선진국이 아니라 인건비가 낮고 성숙하지 않은 시장에서 좀 발달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렌털 서비스와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샵 0024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신문고입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최근 각광받는 소비 패턴으로 일정 기간 물건을 빌려주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렌털, 2번 대출, 3번 공동구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난해 8월 약 200억 원의 사기 피해를 낸 혐의로 한 렌털업체 회장이 기소됐습니다. 바로 1992년 주식회사 한일월드를 설립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영재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4년 만에 사기 피의자로 재판정에 선 이유는 뭘까? 정은준 씨는 지난 2014년 지인의 소개로 한일월드를 알게 됐습니다. 당시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가입자만 10만 명이 넘었던 한일월드는 정수기에서부터 도전기, 음파 운동기 등 다양한 제품을 렌탈해주는 업체였습니다. 그 탄탄한 회사에서 VIP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체험단은 그냥 회사에서 홍보하는 조건으로 매월 19만 8천 원 혹은 9만 9천 원씩을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기로 한 거죠. 예, 우리는 단지 이제 홍보하는 조건. 즉 일반 렌털처럼 월마다 렌털료가 빠져나가지만 한일월드 측이 그 돈을 미리 입금해 고객 부담금이 없게끔 한다는 겁니다. 대신 고객이 지불하는 1차적인 렌털료는 한일월드가 아닌 캐피털 회사가 빼갈 테니 이해해달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즉 한일월드에서 고객에게 렌털료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주면 고객 계좌에 있는 그 돈을 캐피탈 회사가 뽑아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통해서 인출이 되는 걸 대신 그 돈을 회사에서 대납해 주기로 48개월 동안 뭐 그런 조건이었죠. 우리는 한일과 고객하고 한일과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죠. 정 씨는 캐피탈 회사가 껴있는 계약서가 꺼림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고객과 1:1 VIP 계약 동의서를 제시했고 1년 넘게 렌탈료가 꾸준히 입금된 만큼 의구심은 사라졌습니다. 뭐 23, 4년 된 회사니까 우리가 그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을 계약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보진 않잖아요. 거기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홍보 조건이라고. 그러나 작년 8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캐피탈 회사가 돈을 빼갔는데도 입금해주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통장에 빠져나갈 렌탈료가 부족한 사람들에겐 추심행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을 이제 고객들한테 그렇게 압박을 가한 거. 막 연락해서 돈 갚으라고. 그렇죠. 예, 최고장도 보내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로 해서 뭐 자살 직전까지 갔던 분들 많았고. 알고 보니 한일월드는 회원들 모르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600억 원의 돈을 빌렸고 대신 캐피탈 회사는 렌털 회원들의 렌털 비용을 받기로 한일월드 측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일월드가 부도가 나자 캐피탈 회사가 채권에 대한 본격적인 권리 행사에 나선 겁니다. 다시 말해 한일월드는 고객에게 당초 렌털료 명목으로 입금해 주던 돈을 주지 못하게 됐는데도 캐피탈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렌탈료를 전과 다름없이 받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일월드만 믿고 렌털을 한 고객만 중간에서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은 하나같이 황당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한일하고 어떤 모종의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도 아니고 수백억이라는 돈인데 그걸 고객들한테 확인을 하지 않고 대출해 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현재 이영재 회장은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캐피탈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했더라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뭐 어떤 식으로 해결된다는 것보다 원칙이죠. 더 이상 우리 고객들을 뭐 추심 강요하거나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거죠. 예. 달콤한 렌털 서비스의 유혹에 넘어갔던 소비자들. 이들은 업체 측에 숨겨진 거래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빚쟁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최근 각광받는 소비 패턴으로 일정 기간 물건을 빌려주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렌털, 2번 대출, 3번 공동구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750번님, 렌털 문화가 정착됐고 특히 정수기 렌털은 정기적인 필터 교환 제도가 있어서 믿었는데 충격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541번님, 미관리 정수기가 얼마나 많은지 독을 먹는 거네요. 보내주셨습니다. 4112번님, 렌탈은 빛 좋은 개살구네요. 보내주셨고요. 0720번님, 렌탈 전성시대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또 7151번님, 렌탈 정수기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군요.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3529번님 질문인데요. 1년째 사용해온 정수기 물통에서 물때 또 이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러운 물을 먹은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오 변호사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결론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그 업체의 불법 행위, 그리고 불법 행위와 그러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소비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일부는 받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금액이 과연 소비자의 실제로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금액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렌탈하고 리스도 조금 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상법에서는 금융리스에 한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운용리스나 렌탈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운용리스나 렌탈, 용어는 서로 구별해서 쓰고 있지만 모두 법적으로는 일종의 동산 임대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업자들은 어떠한 경우는 리스다, 어떠한 경우는 렌탈이다. 이 두 개가 마치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에서는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굳이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피해자만 2,100여 명, 피해액만 2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님, 애초에 그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도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부도가 났다는 것은 업체가 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렌탈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뜻이죠. 다만 렌탈 업체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서 계약을 직접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또 쓰고 있는 물건은 어떻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소비자가 많이 얽혀있는 업체에 부도가 나면 해당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렌탈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한일 월드 사태와 같이 무료 체험이다 또는 고가의 사은품을 준다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 기자, 네. 그 렌탈 서비스를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실 근본적인 부분 좀 답답한 답변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가 소비자 분쟁 해결의 모든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 때문인데요. 뭐 여기 사인해 주세요. 뭐 이런 말만 듣고 사인 쉽게 해주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위약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위약금 산정 기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뭐 고객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렌탈 비싼 제품을 값싸게 이용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매달 갚아 나가야 하는 빚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렌탈 서비스 때문에 피해를 보신 시청자분들 문자로 계속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2883번님, 렌탈을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있어요. 보내주셨고요. 1047번님, 렌탈 기간이 끝나니까 새 제품으로 바꿔서 계약하라고 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또 8550번님, 필터 교체가 많이 늦습니다. 뭘 하는지 찜찜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렌털 문화가 긍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소비자 기업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은요,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전제로 하는 렌털 서비스는 되도록 지금 현재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시장 상황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오늘 건재한 기업이 3년 후에도 견제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 후에 소비 환경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될 거라고 이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렌탈은 되도록이면 1년 이하로 하실 수 있다면 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소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런 변형적 렌탈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내지는 진출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렌탈 서비스의 본질을 좀 미리 잘 이해하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판매용 미끼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렌탈 사업의 본질을 소비자 관점에서 잘 이해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법에서는 렌탈의 정의나 아니면 렌탈과 리스가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데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소비자 렌탈 구매 계약법이라고 해서 렌탈만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렌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만을 따로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가령 우리나라도 동산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서 렌탈 사업자는 무엇을 고지해야 되는지 또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장에 그 법 제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아니면 표준 약관을 처음부터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 나누고 영상도 보고 했는데 박 교수님 좀 제가 취재하기에는 우리나라 렌털 시장이 좀 기업 중심적이지 않나,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거듭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뭔가 장을 마련하고 거의 압력을 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시장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렇게 알아서 소비자들이 뭐 계약서를 읽으세요, 뭐 꼼꼼하게 살피세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요. 사실 규제나 뭐 정부의 어떤 그 뭐 도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시급한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취재했을 때는 이제 표준 약관 부분도 정수기 시장에 대해서만 있더라고요. 다른 렌탈 제품은 없는데 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이 사실 소비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모든 제품에 한해서 그런 표준 약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에게 지금 다 책임과 역할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사실 계약서를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표준 약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계약서도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그것 이외에 뭐 정부가 더 할 수 있을 방안 뭐 이런 건 없을까요? 글쎄요, 그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소비자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렌탈 서비스 관련한 피해 보상 여부 이런 부분에 소비자들이 알아서 뭔가 자신의 피해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는 것만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정부의 도움 또 소비자원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거.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렌탈 기간을 좀 줄이는 거. 맞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겠네요. 네, 그런 것 오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법적으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일일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자가 있는지 이것이 이러한 하자가 제품 때문에 발생한 하자인지를 일일이 입증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법에서 이러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업체 스스로 본인에게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업체에게는 과실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렌탈 서비스의 문제점 그리고 또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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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퀴즈 정답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소비 패턴으로 일정 기간 물건을 빌려주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죠. 정답은 1번 렌털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정답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관리비를 내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몇 년째 하자 보수 전혀 못하고 전쟁이 오래가니까 주민들이 다 고통받고 있어요. 호구라는 바둑 용어 들어보셨죠? 상대편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을 말하는데요. 소비자가 업체의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좀 더 꼼꼼하게 계약 조항을 살펴보고 정말 이 물건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